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파고의 지식 램프의 알파고입니다. 요즘 국제부 뉴스에서 제일 시끄러운 나라가 안 그래도 수단이죠. 지금 중앙정부군하고 지역군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중앙정부군하고 지역군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킨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사나 아니면 보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주제를 지금 여러분한테 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에 있는 뉴스들을 보면 중앙정부군하고 지역군이 큰 문제 때문에 충돌하고 있다. 중앙정부군 뒤에는 이집트가 있고 지역군 뒤에는 리비아가 있다. 아니면 지역군 뒤에는 러시아가 있고 중앙정부군 뒤에는 이제 서양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상한 기사들도 아니면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은 사람들이 알파고 너 여기에 대해서 뭘 아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2019년에는 수단에서 맨 처음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는 저는 너무나 길게 이 쿠데타의 배경하고 수단의 근현대사를 정리하는 보도를 하나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링크도 이제 밑에 남길게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최근에 벌어진 이 충돌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는 일단은 수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단이 사실은 이집트의 일부였다가 다음에 빠져나와서 생긴 나라이고요. 현재 수단하고 이집트는 서로 형제 나라고 부를 정도로 국기도 서로 비슷할 정도로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이 나라는 이집트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수단은 다종교 나라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단이 맨 처음에 출범했을 때부터는 샤리아라 갈 것인가 아니면 유럽처럼 세속주의로 갈 것인가에 이제 충돌이 있었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는 아랍 사람들이고 무슬림이고 샤리아를 가야 된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하고 다양한 종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실은 예전에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나 중앙하고 지방에 있는 이 충돌이요, 제일 심각했던 시절이 1989년이었어요. 1989년에는 오메르 바실이라는 장군이 정권을 잡았는데요. 자기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력의 인사들이란 이제 연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수단 문제하고 다르푸르 문제를 더 가격하게 제압하려고 했죠. 물론 남수단은 아시다시피 기독교계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충돌이 더 심각했고 2011년에는 독립하게 됐었는데요. 근데 다르푸르 문제는 좀 약간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르푸르는 남수단처럼 기독교 지역이 아니었고 이슬람 지역이었는데, 이 다르푸르에서는 예전에는 다르푸르 술탄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왜 굳이 이 하르툼 사람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호구가 돼야 되냐는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독립의 소리를 외치고 있었는데, 남수단처럼 거기에다가 군대를 동원시키고 제압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오메르 바실은 뭘 했냐면요, 다르푸르 지역에서 아발라하고 바가라라는 거기서 이제 양을 키우거나 아니면 소를 키우거나 아니면 낙타를 키운 좀 시골 사람들을 가지고 잔자빗이라는 용병대를 만들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관리할 만한 법도 없었고 질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웬만한 짓을 다 거기서 저질렀고요. 엄청난 심각한 인권 문제가 터지게 됐죠. 그래서 유엔도 이걸 가지고 오메르 바실 정권을 엄청 많이 이제 비판을 했고 제재를 내렸어요. 예, 수단 정부 보기에는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이 잔자빗 용병대를 법적 틀로 끌어당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RSF이라는 부대를 만들었어요. Rapid Support Force, 급행 지원 군대.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말은 군대이긴 하지만 이 기관이 국방부 밑에 아니고 수단 국정원 밑에 있는 기관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오메르 바시리가 예상했던 좋은 효과를 아니고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용병이 아니고 수단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의 달을 쓰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세력들은 이 사람들이랑 접촉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분쟁 지역들에도 이제
관여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그 예멘에서 내전이 터졌는데 예멘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여기에 몇만 명 용병 꽂아줘 하면 RSF 사람들이 예멘에 가고, 아니면 지금도 리비아에서는 분쟁이 진행 중이거든요. 거기는 하프텔이라는 장군도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야 여기 좀 용병 꽂아줘 하면 또 RSF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수단의 국방부보다는 수단의 이제 군부이죠.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군사사관 학교들을 이제 졸업했던 군인들 보기에는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기관을 만들고 이쪽으로 끌어당겼는데도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으니 우리는 좀 약간 차분차분하게 이 용병대를 좀 약간 없애버려야겠다. 제일 수단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계기가 뭐냐면 바로 그 혁명 계기였죠. 왜냐하면 오마르 바시르는 아직 물러가기 직전이었는데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민들을 가지고 어차피 정부군이 와서 자기 시민을 이렇게 총살할 수가 없으니까 RSF를 불러가지고, RSF는 원래 지역에 있었는데 수도권에 와서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막 총기를 쏘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한 200명 죽었나 300명 죽었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물론 그 혁명이 다음에 이제 성공했고 오마르 바시르는 이제 물러갔어요. 오마르 바시르 다음에 정권을 잡은 군부 보기에는 이 RSF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이니 우리는 차분차분하게 이 RSF 안에 있는 괜찮은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국방부 안에다가 꽂아주고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씩 숙정하면서 다시 한번 수단 안에 있는 무장 단체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국정모장의 총사령관인 무르한 장군이 RSF의 수장인 다갈로 장군한테는 내가 대통령하고 너도 부통령 할 테니까 우리는 좀 약간 잠시 임시정부를 만들고 다시 한번 수단을 이제 정상화시키자. 근데 부갈로 장군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잔자윗 용병이 즉슨 RSF는 없어질 것 같고, 그리고 본인도 어느 순간부터는 권력을 잃을 것 같아요. 지금 군사사관학교를 졸업했던 군인들 입장에서는 군인이라는 건 언젠가 은퇴하게 돼 있어 라는 그러한 공무원 의식이 자리를 잡은 건데, 이 사람들은 조절이에요. 초등학교 안 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영상들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랍말로 얘기하면 딱 봐도 이렇게 깡패 영화들에서 나왔던 깡패들이 말하는 식으로 말하거든요. ونعزي اخواننا في دولة تركيا وفي سوريا وفي المناطق اللي ضربها زلزال نعزيهم.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은퇴니 그러니 없거든요. 끝까지 일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마르 바시르 정권 때 생겼던 이 잔자윗 용병대, 즉슨 RSF는 언젠가 수단 중앙정부랑 싸우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법 없이 실수 없이 군사력을 키웠는데 이 사람들이 키웠던 그 군사력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진행 중인 이 충돌은 시한폭탄이었고 지금 터진 거죠. 그래서 한국 언론에 나오는 금 발굴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고 돈벌이 때문에 중앙정부군하고 RSF는 붙은 거 아니에요. 이미 언젠가 붙게 돼 있었고, 그리고 한쪽은 이집트가 지지하고 한쪽은 이제 리비아가 지지한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거 뭐냐면, RSF하고 하프텔이라는 그 리비아에 있는 장군이 동맹하는 거 맞긴 한데, 이집트가 하프텔한테는 야 동맹 깨트려 하면 하프텔에는 깨트리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프텔은 동시에도 이집트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리비아에서 정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렇게 강대국들이 와서 수단을 분단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 용병대는 살아남으려고 이런저런 외세랑 접촉을 하면서 생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RSF 입장에서도 예전에 남수단이 이렇게 중앙정부랑
붙었다가 결론적으로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다르푸르 지역에서 본인들이 가서 학살을 일으켰던 그 지역에서 뭔가를 만들 수도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착각이냐면 남수단이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서양 입장에서는 남수단의 탄생이 뭐 허용할 만한 일이었고 그리고 괜찮은 일이었는데, 근데 이 RSF는 이미 많은 서양 국가를 더군다나 이후로부터 민족 학살했고 인권을 침해했던 단체를 찍혔기 때문에 이 국가를 뭐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는 대놓고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물론 우리가 예상치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 중돌이 아마 중앙정부군이 승리하는 걸로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궁금하시는 국제적인 전쟁이나 분쟁 이슈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분석하고 여러분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고의 지식 램프는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